또한 테슬라는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도 테슬라.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먼저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21년도 이만큼의 매물대 3개의 봉이 있어서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 후 5일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은 전전 고점과 전고점 때의 저항 라인이었던 가격대에서 지지 후 반등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엊그제도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밑꼬리가 정확히 닿으면서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는 강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 주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지금 상황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제가 21선 노란색 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다우존스의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은 1차적으로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 즉 제가 표시해둔 검정색 라인을 1차 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검정색 라인의 밑꼬리를 닿으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어제 또한 검정색 라인까지 하락하면서 장 막판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존스는 지금 상승 추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우존스는 나스닥보다는 지금 확실히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나스닥은 강한 상승 추세고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제가 그어놓은 이 검정색 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두 번째 검정색 라인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러 가보겠습니다. TQQQ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이 TQQQ에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가격을 예상한 이유는 전전 고점대 저항대와 전고점대 저항대의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돼서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정확히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의 밑꼬리가 닿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는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후 지금 약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의견이겠죠.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이 부분에서 SOXL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매수 타점은 전전 고점대의 저항대 라인과 전고점대 저항대 라인인 이 가격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 후 지금 약 10일 동안 20% 상승을 보여주면서 SOXL도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SOXL 엊그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똑같이 밑꼬리만 닿으면서 반등을 보여주었고 어제 약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이겠죠.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노란색 선 21선 부분이 깨지면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약 2주 동안 표시해둔 곳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MF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가 매수 타점이겠죠. 아직도 TMF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이 안 왔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TLT 보도록 하겠습니다. TLT도 TMF랑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거죠. 주식에서 노란색 선 21선은 하나의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락은 갈색 선 121선,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이 부분을 향해 하락하고 있는 중이겠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 타점이겠고,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인텔을 조금 덜어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텔이 다시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검정색 라인, 엊그제 저점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이 검정색 라인 가격으로 치자면 45.5달러를 깨고 내려온다면 초록색 선 61선까지의 하락폭이 열리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인텔보다는 AMD가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인텔보다 AMD가 비중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MD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 부분을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여기서 AMD를 한 번 더 모아가면서 약 2주 동안 2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어제 AMD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힘이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질 수 있는 증거는 음봉이 나온다면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음봉이 나와주면서 저는 음봉에서 AMD를 약간 덜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번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또 모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겠습니다. 퀄컴은 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최근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또한 퀄컴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이만큼의 상승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퀄컴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꾸준히 $500 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이렇게 깃발 형태로 삼각 수렴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꾸준히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더 모아갔죠. 그 후 $500를 넘으면서 약 2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500를 넘게 된다면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위에서 큰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보유의 의견이고, 큰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엔비디아를 덜어가면서 또 저점이 나오게 된다면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등고점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박스권이 2달가량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안에서의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박스권을 뚫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더 담은 상태고, 그 후 약 지금 6일 동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전고점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서 약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 중간에 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신규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되면서 이 부근은 알파벳을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후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플은 이 쌍봉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만큼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 하락은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좀 미리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간 상황이죠. 하지만 2차적으로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까지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이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정확히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면서 어제 약 3.5%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이 부분까지는 하락할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 매수할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는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음봉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 100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역시 1001선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큰 폭의 하락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한 테슬라는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도 테슬라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제가 이렇게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를 향해 이만큼의 상승 폭이 남아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니, 영상 보고 계시면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제가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캐스틱 533 지표와 1066 지표에서 과매수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락은 1차적으로 21선인 이 부분까지 올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안 된다면 61선 초록색 선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61선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서 지지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제가 어제 노란색 선 21선이 깨졌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덜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된다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덜어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후 어제도 2.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죠.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면서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상승폭이 남아 있으니 상단 라인까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다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 제가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을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도 한참 동안 이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을 맞추면서 이 삼각 수렴의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죠. 그 후 계속적인 저항대였던 $900를 넘으면서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줄 것이고, 브로드컴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로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브로드컴은 이러한 급격한 상승 추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 여전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의 공간이 남아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죠. 메타는 제가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의 공간이 남아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2차 목표가로 잡아준 $382 부근까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차 목표가 곧 달성하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오랜 기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반등하는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엊그제 음봉이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이 61선을 지지 라인으로 가격대로 치자면 $89를 깨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또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K이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갈색선 121선과 초록색선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전저점 라인대인 이 가격대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키 이 부근을 깨고 내려오면서 전저점인 이 가격대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자,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만큼이 전부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조그만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게 되면서 아이온큐는 또 하나의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은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까지 약 2주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까지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다면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주보로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대를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도 약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 후 장 시작 전까지 영상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